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같은 때, 저 같은 재테크를 다루는 기자들은 사실 좀 자괴감 같은 걸 많이 느껴요. 여기저기 그래도 많이 좀 뒤져가면서, 이거 참 좋은 때다. 가격 좋아졌으니까 사면 참 좋은 기회다. 막 이런 기사들을 발굴을 해내서 그래도 열심히 기사를 쓰는데, 사실 써봤자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시세가 계속 빠지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읽으시는 독자 입장에서도 참 기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무슨 기사에다 거짓말을 쓰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쓰긴 하지만 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자들도 참 기운 빠지는 요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자들은 사실 자기의 의견, 주장을 직접 얘기를 잘 안 하죠. 항상 남의 입을 빌려서 그리고 남의 의견을 중시해가면서 앞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래가면서 이제 기사를 많이 써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항상 투자업계에 계시는 전문가라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나서는 걸 많이 좀 꺼려 하십니다. 본인들도 어떤 얘기를 해봤자 이게 시장에서 잘 먹혀들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사화돼서 실리고 나면 그 기사 댓글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실리죠.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욕을 항상 먹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세장 증시가 계속 추락하는 시기에는 누구도 앞에 나서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증권사 소속이신 분들, 운용사 소속이신 분들은 본인이 소속이신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언론 앞에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싫든 좋든 자의반타의반 그렇게 얼굴을 내미시는 편인데, 항상 왜 개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에는 정말 나서는 거를 싫어하세요. 이런 식에 나서서 좋은 말 해봤자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오늘 시작서부터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 때문인데요. 최근에 한 2, 3주 됐나? 모 신문에 언론 매체에 인터뷰 기사 짤막하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글들로 인해서 좀 상처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기에 나오고 싶겠어요? 증시 무너지는 시기에 나와서 누가 이런 주식 사라, 이런 주식 좋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모쪼록 유튜브 댓글에는 그런 마음 상하는 글들이 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모실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남산주성 김태석 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화 통화했었잖아요. 네, 화요일날 그렇죠. 전화 통화하고 어렵게 긴 얘기를 하면서 출연 약속을 어렵게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증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또 혹시 마음 변하셔서 안 나온다고 하실까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오전에 오후 촬영이고 오전에 확인 문자 드렸어요. 그랬더니 후회하고 계신다고. 그럼요. 요새 같은 시기 어디 나가서 무슨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불편해요, 사실. 원래 남사님이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언론 노출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셨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무튼 언론에 나선 걸 그렇게 꺼려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조금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꺼려지시죠? 그렇죠. 자리가 본전이니까. 그렇죠. 아까 잠깐 기사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기사에 달린 댓글 보고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어디 이제 카페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전화로 여쭤봤었거든요. 언론 내공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신 분인데 아직도 그렇게 좀 덤덤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하여간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예.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예, 예. 굳이 내가 뭐 안 해도 될 얘기들 해서 그렇죠. 예. 누군가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예, 예. 하여튼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주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교육 강의, 유료 강의를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제 보상 없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경험담 같은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댓글이 다는 거. 당연히 아니, 그런 뭐 이해는 해요. 예, 그런 거를 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해는 돼요. 네, 저도 다 경험을 해봤고 기분 좋을 게 없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리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다 대고 화풀이하시는 걸 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예, 저도 뭐 누군가 원망하고 예. 지금 뭘 예. 이렇게 욕하고 싶고 막 그런데 예, 예. 이해하죠. 전화 통화 그때 하면서 남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요즘 같은 때 나가갖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그냥 우리 둘이 앉아갖고 신세한탄이라 좀 하자. 그러니까 예. 뭐 그래서 내가 그럽시다 그랬는데. 네, 신세한탄 하자라고 이렇게 꼬셨는데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긴 합니다. 증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남사님 요즘에 이렇게 뭐 수익 잘 내고 계신다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남사님도 그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올해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나쁘지 않고 6월 초까지만 해도 예. 한 10몇 프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 전체 계좌가 예. 한 달 사이에 무슨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계좌 수익률 떠나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까지 세상이 확 바뀌었나?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계좌도 한 보름 사이에 하여튼 엄청나게 손실이 커요. 예. 많이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남사님이 추천하는 추천 종목 3개, 5개 뭐 이렇게 딱 꼽아갖고 이게 추천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네. 일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얘기 하자라고 남사님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추천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어떤 종목, 투자 자산, 재테크 수단 이런 거를 소개한다고 해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면 같이 맞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남사님을 만나 뵌 게 아니고 도대체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를 물어보자니 주변을 둘러보니 이런 하락장, 약세장을 겪어본 분들만이 그리고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분들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투자 선배로서 투자 경험담을 좀 들려주십사. 도대체 남사님은 뭐 IMF 때는 안 하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도대체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는 남사님은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때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견뎠구나, 지나왔구나, 그리고 성공을 했었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좀 그대로 따라하는 말은 아니지만 경험담을 어떤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교훈을 듣기 위해서 배움을 좀 청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한 지가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뭐 한 20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IT 버블 있었고 크게 보면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뭐 그 중간중간에 또 뭐 크고 작은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시장들을 겪긴 했는데 사실 그 시장 겪을 때마다 매번 힘들어요. 그리고 막상 또 그때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이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답을 구하고 싶고 뭐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면 그때 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나마 그렇게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요. 저도 사실 지난주 통화할 때도 통화 한 20분 했나? 20분에 한 3분의 2, 한 17분, 18분 동안은
그냥 서로 신세한탄만 했어요. 저는 저대로 신세한탄하고 남사님대로 신세한탄을 하고 그 흔히들 이제 남사님이 200억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뭐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현재 시점으로는 한 300억이 좀 넘는 거 같아요. 300억 넘구나. 그러니까 뭐 300억 후반 정도까지 이제 자산이 좀 불었다가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와서 그래도 한 300억대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300억인데 슈퍼겜인지 아닌지는 잘 제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게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식 투자로 상위 0.1% 안에 드는 분들도 이런 시기에는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 있고 똑같이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이 주가 빠지면 똑같이 신세한탄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한다라는 거 그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대형 위기를 여러 번 겪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IT 버블 때는 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때는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뭐 사실 슬기롭게 넘긴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쫄딱 망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고 처음에 예. 그 이후에 그래도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슬기롭게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잘 버텼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게 그냥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과거형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똑같이 힘들어 죽겠어요. 똑같이 신세한탄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결과적으로 슬기롭게 잘 넘긴 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버텼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남사님한테 항상 좀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정말 좀 빠른 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촉을 세우고 민감하신 분들은, 보유자산, 보유주식을 상당한 부분 팔고 현금화를 하세요. 그리고 일단 대피했다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싶을 때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럴 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남사님은 제가 1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온몸을 푹 담그고 계세요. 지금 주식 비중이 몇 %나 되시죠? 지금도 뭐 거의 100% 가까이 돼요. 예, 거의 100%. 그러니까 그냥 흔히 그냥 99%라고 얘기를 하죠. 예. 99% 정도를 그냥 주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99%가 이번 하락장 이후에 하락한 다음에 많이 담으신 거냐? 그거 아니죠? 거의 90% 이상 이제 주식을 항상 담고 있고 예. 일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현금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리밸런싱은 하고 있긴 해요. 약간씩. 그럼 주식 투자 시작한 이래 현금 비중이 한 2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던 적이 있긴 있나요? 있긴 있죠. 평상시에는 제가 한 10%에서 20% 사이 현금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는 그 정도 갖고 있고 지금은 하여간 현금이 없고 뭐 위기 때는 거의 현금이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고스란히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더 이상 대처를 하는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은 보유 주식 중에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을 팔아서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는 그거라도 보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리밸런싱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씩 하시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냥 갖고 있는 상태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항상 주식이 90% 이상이에요. 네, 늘 90% 이상인데 그러면 왜 작년 하반기 되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한 3,300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주식 비중이 90% 이상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보기에 매력적인 주식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았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시장을 보는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기준, 싸고 좋은 주식이 그때도 사실 많았다라고 봤던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그때 좀 이렇게 주식을 조금 정리하고 예. 그 주식을 지금 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결과론적으로 예.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3,300 이렇게 지수 갔을 때도 저는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괜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자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럼요. 그냥 그때도 나는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들고 있었던 게 금융주나 이런 배당이 꽤 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때도 쌌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더 싸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면 지수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담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한참 그 전부터 들고 왔었고 뭐 이 정도 올랐다고 섣불리 팔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긴 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더 현명했다면 뭐 그때 조금 팔고 뭐 지금 조금 다시 사고 이랬으면 좋았겠죠. 뭐 지나고 나서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라. 그렇죠.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가 빠지고 나면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는 누구나 하는 거고 복귀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 내 판단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내 판단이 무리였느냐 아니냐 그때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면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나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물론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요새 같은 경우 보면 요새 뭐 언론이 경기 침체라는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거의 뭐 폭풍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초반에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한 보름 한 달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변했나? 세상이?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채널 유튜브든 뭐든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안 좋아질 거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주가가 뭐 더 떨어질 것 같고, 반등하면 이게 뭐, 반등하면 좀 주식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엄청난 전망들이 쏟아지는데 한 달 사이에 사실 또 보면 요새 뭐 하도가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 근데 그리고 뭐 미국의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는데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고 뭐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고는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이 회사가 진짜 싼가?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안 좋아지는지 실적이 잘 버티는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괜찮을까? 뭐 이 정도를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이 정도를 열심히 예측하고 알아보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면 그냥 굳이 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그걸 팔고 사고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오르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그 자산의 특성이 몸통은 그대로, 그러니까 몸통이라 말하면 몸통,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그대로 있고, 그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예민하게 움직이면서 예. 이제 뭐 거품이 생겼다가 또 패닉이 생겼다가 뭐 이러는 거라 그게 굳이 동참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뭐 그거를 활용하는 세력도 따로 있죠. 글로벌 이제 파생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이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SNS에 팔로우하는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 몇 있어요. 그분 중에 제가 이제 요즘에 되게 부러운 분 한 분이 계신데, 미리 현금 막 이제 밀려놓고 요즘에 좀 유자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시장이 이제 바닥을 돌아섰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들어오실 거거든요. 되게 부럽긴 해요. 네, 그렇죠. 부럽긴 한데, 그분은 저보다 이제 시장을 읽는 눈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저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앉아갖고 소나기 다 맞고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버티는 게 잘한 일인지 잘 버텼다 아니면은 그때 버티지 말 걸, 이것도 이제 언젠가 나중에 가서 복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매번 그렇게 맞췄다 그러면 지금 뭐 자산이 뭐 어마무시하겠죠. 예. 근데 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산이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경기 전망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자산이 또 어마무시하시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잘 맞추면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잘 팔았다 해도 또 이 바닥에서 잘 사야 되는데 또 그러시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파도를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도를 잘 타시는 분이 있고 파도를 반대로 타시는 분들이 있고, 파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바다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격언 있잖아요.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뭐 이런 격언 있잖아요. 이제 이게 내려가는 무릎도 있고 올라가는 무릎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잘 팔아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 뭐 좋겠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생각보다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내려가는 무릎이나 뭐 올라가는 무릎이나 무릎인데 그 바닥 부근에서 그냥 사서 잘 견디면 되는데, 물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싸다고 할 때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뭐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그쯤 어디에선가 하여간 자기 자산을 투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뭐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제가 이제 어쨌든 재테크 기자로 10몇 년 일을 하면서 남사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 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뵈니까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성격하고 투자 스타일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이게 출렁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난 내 중심 잡고 간다라는 분들하고는 성격도 조금 다르긴 해요. 자기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격도 사실 되게 급하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냥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된 거. 그게 또 뭐 꼭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이게 맞고 틀리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요새 같은 때 보면 배당이 뭐 한 10% 가까이 나오는 것들, 주식들도 이제 뭐 꽤 뭐 금융주라든지 뭐 정유주라든지 꼭 더 떨어지면 더 배당이 커지겠죠. 딱히 이제 수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뭐 물론 그렇지만 뭐 그럴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자금의 성격이 그냥 시간을 충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어야 되겠죠. 레버리지 얘기들도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데, 레버리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새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 자산 규모가 워낙 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하셨을 수는 없고, 종목 많아요.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보는 관점, 뷰에 따라서 이제 주력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몇 종목을 좀 줄이고 있죠. 어떻게든 좀 줄여야지 모니터링이 되니까. 주력 종목이라고 부를 만한 종목의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그래서 한 10개? 5개에서 한 10개 사이? 그럼 그 10개, 5개에서 10개 되는 그 종목들이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포트 1위 종목은 그렇게 피해가 되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밑으로는 피해가 어디서부터 피해지?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피해죠. 뭐. 우리 이제 그런 말 있거든. 이제 고점이 온 겁니다. 예. 아, 고점이 온 겁니다. 아, 그럼 플러스인데도 피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 계좌가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한 10년 들고 있었으면. 아,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꽤 손실이 많이 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예. 지난주 통화할 때도 그렇고, 한 두어 종목 말씀하시면서, 아니, 나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게 뭐 정유주였나? 정유주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아까 이제 기업이 과연 이번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망가질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 판단을 믿고 버티는 게 맞는 거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야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틀린 건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단순하게 주가하고 상관없이 특히나 뭐 저 같은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생각했던 대로 돈을 잘 벌고 생각했던 대로 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를 맞추고 뭐 예상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주가도 떨어졌는데 회사 이익까지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빠지든지 하면 그건 내가 완전히 틀린 거고. 그럼 뭐 주가도 좋고 뭐 내가 생각했던 회사 상황도 생각대로 가면 그건 완전히 맞춘 거고. 그 이제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사님의 최근 투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남사님 사시는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혼자 계실 때였는데. 있나요? 예. 집으로 와. 그래갖고 갔던 적 있어요. 반포 아파트에. 네, 어제 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제 그 남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가치보다 주가가 싼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폭풍 낙엽처럼 이렇게 다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계좌가 완전히 뭐 맛이 갔다. 예. 그 당시에 주력 종목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안 갖고 계시고 지나간 얘기니까 종목 이름을 언급을 할게요. 괜찮죠? 네. 뭐였죠 이게? 한신공영이었어요. 한신공영 건설주였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갖고 계세요? 네. 아주 죽겠어요. 그때 이제 박살이 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었는데 현재도 박살이 나 있죠.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넌주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즘 같은 분위기에 다 뭐 IT 날라가고 막 인터넷 상거래 이런 쪽 날라가고 바이오 날라가고 하니까 이런 시기에는 저런 종목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성장 섹터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바꿔 타고 갈아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싸게는 못 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물론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한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종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내놓는 거는 난 도저히 그건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왔고 한 1년쯤 지났나? 네. 우연하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저는 평소에 한신공영 주가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연하게 생각이 나서 주가를 확인해 봤더니 2배, 3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버티면 되는 것인가? 버티면 정답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 종목이 다시 또 그때 위치까지 지금 다시 내려온 거 같은데. 저는 파신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일부 팔았고, 뭐 일부 아직까지 들고 있고. 예. 근데 사실 그 장면, 불과 한 2년 몇 달 전쯤이잖아요. 저는 이제 다시 2배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그 저점에서부터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종목은 들고 버티는 게 정답일까? 라는 생각 한 가지 하고 사실은 그 시기에 정말 빅이라고 불리는 BBRH라고 불리는 주류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에 투자했다면 뭐 몇 배 더 갔을 종목도 있었으니까 그런 종목에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되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의 투자는 정말 회사와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장기 투자하면서 그 성장을 다 따먹는 거죠. 예.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버핏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종목이 너무 별로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사이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저점과 고점을 좀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신공예 같은 게 이게 좋은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확실한 건 엄청 싼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회사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제포트의 1위는 정말 장기 투자하면서 같이 가고 싶은 회사를 사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6년 이상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런 회사가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굉장히 싼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쌀 때 사서 좀 비싸지면 또 팔고 하는 매매를 약간은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비싼 걸 사면 되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좀 비싸더라도 정말 회사의 질이나 성장, 꾸준한 성장을 보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건 하여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 뭐가 옳고 맞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내가 그런 종목을 투자하기엔 좀 불편하다. 네, 그렇죠. 예.